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시장은 내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또 일부는 인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증시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우리 시장도 어제 좀 하락했던 하락분을 반납을 하고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에 임하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유일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박스권에서 조정 하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왜 또 하락하냐,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박스권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횡보하는 구간, 건강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제가 이제 16.7K 부근에서 이제 한번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16K까지도 열려 있지만 충분히 그 안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면 무리 없을 것이다. 박스권 이탈만 하지 않으면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그로 인해서 어제 비트코인이 약간의 반등세를 보여줬고, 알트코인들 또한 오후에 이제 장세에서 좀 많이 펌핑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비트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비트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알트코인 쪽으로 수급이 몰려줘야 이제 알트코인들이 단기간 순환 펌핑이 나올 텐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으니까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들고요. 여러분들이 순환 펌핑이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선점을 해 두셔야 순환 펌핑이 나왔을 때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일 전문가님께서 16.7K 구간에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전략 같이 세워보시려면 유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1부에서는 암호화폐 코인 지갑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암호화폐 지갑, 여러분들께서 거래소가 요즘에 좀 위험하다 보니까 지갑으로 좀 옮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갑에 대해서 개념 정리부터 꼼꼼하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지갑 어떤 건가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지갑을 쓰듯이 현금을 이제 지갑에 보관해 놓잖아요. 네. 근데 이 코인 생태계에서 안에서도 이 코인을 또 우리 지갑에 보관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네.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아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뭐 등등 알트코인들을 이제 지갑에 보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거래소에서 이제 지갑으로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고 지갑 내에서 이제 다른 디파이 상품과 연결해서 이제 뭐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제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자유자재로 이제 거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쓰는 네. 우리의 이제 지갑이다. 근데 그거는 코인 개념, 이제 디지털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쓰는 지갑과 비슷하지만 그냥 명칭이 암호화폐 지갑일 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지갑, 암호화폐를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가 돼 있고 좀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갑에는 뜨거운 지갑과 차가운 지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암호화폐 지갑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핫 월렛이냐, 뭐 콜드 월렛이냐 이렇게 뭐 들어봤을 네. 때 막상 이제 이름을 들어봤을 때 좀 어렵거든요, 사실. 그죠. 뭐 핫 월렛, 콜드 월렛 무슨 뜻인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뭐 명확한 차이라고 이제 말씀드려보자면 이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의 차이점은 이제 뭐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제 그 차이가 가장 이제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좀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인터넷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 차이로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암호화폐 지갑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이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로 좀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암호화폐를 우리가 저장을 하려면 암호화를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조도 이렇게 암호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구조 같은 네. 경우는 우리가 뭐 자세히는 알 필요 없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려보자면 네. 일단 지갑의 기본적인 나만의 지갑 주소가 있어요. 지갑 주소가 있고 그리고 암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암호를 이제 비밀키라고 하죠.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그 네. 비밀키를 열어줘야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열리는 것인데 이 지갑 주소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도록 공개도 되지만 굳이 막 주소를 남발해서는 좀 뭔가 위험, 이제 해킹에 대한 위험 네. 요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갑 주소가 영문,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 이 숫자와 이렇게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영문자, 소문자와 그리고 숫자랑 이렇게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코인마다 조금 이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은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숫자까지 조합을 하네. 이거 외워놔야지. 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주소만 잘 외워뒀다가 나중에 쓰임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갑의 구조는 코인마다 좀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지갑 종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코인도 많기 때문에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종류도 참 많죠. 네, 맞습니다. 뭐 암호화폐 지갑 종류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제 보여진 것만 해도 한 122개야지 정도가 됐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갑 주소 이제 유명한 그런 지갑들은 몇 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개개인마다 다 이제 사용 용도도 다르고 네. 이 개별 코인의 전용 지갑인 것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갑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갑 종류에 대해서는 그냥 뭐 100가지가 넘는 많은 지갑 종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서 좀 암호화폐 이제 지갑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장단점이라든지 뭐 이점 이런 것들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거래소 지갑과 또 개인 지갑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거래소에 우리가 보관을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무슨 USB 같은 형태로 개인이 좀 가지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먼저 일단은 거래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거래소 지갑이죠 사실. 우리가 네. 뭐 거래소 이제 뭐 예를 들어 많이 사용하시는 업비트 거래소 자체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대신에 중앙화 체계로 이제 보관해주는 형식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수많은 이제 인증 절차를 걸쳐야 하거든요. 첫 번째 뭐 이메일 인증부터 시작해서 휴대폰으로 이제 본인 인증도 해야 되지. 그리고 입출국 우리 계좌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또 확인도 해야 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안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뭐 다른 이메일이나 뭐 SNS를 통해서 또 연결까지 해줘야 이 우리가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고 송금까지도 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이제 반면에 개인 지갑 같은 경우는 오로지 보통 이제 자기만이 이제 소유하는 지갑이다 보니까 지갑 주소 그리고 개인 키만 잘 보관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모든 책임들은 본인이 진다. 이런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아, 네. 네. 좀 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네. 거래소는 누군가가 좀 개입해서 잘 은행 같은 경우죠 이제 잘 보관을 해주고 우리 돈을 네. 이제 개인 지갑 같은 경우는 우리 본인 자신이 스스로 이 지갑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좀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지갑, 개인 지갑과의 차이가 있겠는데 거래소 지갑은 아무래도 거래소에서 보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관할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개인 지갑은 우리가 본인이 투자자 본인께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면 지갑에도 문제가 있나요? 만약에 거래소에서 문제가 네. 생기면은 예를 들어 이제 최근 들어서 뭐 FTX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거래소에 대해서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네. 뭐 마운트박스 사건도 있었고 거래소 자체에서 애초에 뭐 해킹 사건이라든지 서버가 마비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 그 은행 자체가 이제 마비가 된 거다 네. 보니까 이 암호화폐를 쉽게 꺼낼 수도 없고 입출금할 수 없고 이제 송금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라고 해서 이제 마냥 안전한 것은 아니죠. 사실 네네. 더 안전한 것은 이제 개인 지갑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개인 지갑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FTX 사태 이후에 거래소를 좀 신뢰하기에는 많이 부족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 지갑의 형태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나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네. 첫 번째 거래소마다 이제 거래소 지갑 있잖아요. 거래소인데 인증하는 방식이 개개인 이제 각자 거래소마다 다 달라요. 다른데 이제 아까 업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난 많은 이제 인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 최대의 거래소죠.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이디를 이메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제 암호키를 저장하고 그리고 이제 구글 코드나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제 SNS 인증 번호까지 입력을 해야 네. 이제 거래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걸 이제 암호화폐를 우리가 꺼내 쓸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앱 형태의 지갑인데 이 앱 형태의 지갑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이제 다양한 암호화폐 등을 이제 저장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암호화폐 전용 지갑의 경우는 이제 그 특정 암호화폐들만 우리가 특정 송금할 수 있고 이 앱 형태의 지갑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이거 우리가 구글 많이 사용하는 뭐 구글이나 그런 데 네. 이제 확장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연동을 해서 자유롭게 우리가 암호화폐를 이제 꺼내 쓸 수가 있는데 편리함도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를 뭐 해킹 당했다거나 뭐 다른 무슨 악성 바이러스가 있다 하면은 이 개인 지갑이 연동되어 있는 그 프로 이제 사이트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개인 지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안정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든 이제 본인이
이 지갑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이 거래소가 안전한지 이 지갑들이 정말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암호화폐를 잘 저장을 해놔야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형태의 지갑들이 있겠는데요. 뭐 바이낸스 거래소나 업비트 거래소에 이렇게 맡기는 것들과 아니면 앱 형태의 지갑으로 앱에서 우리가 보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온라인 형태의 지갑도 있다고 하고 암호화폐 지갑의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종류도 있나요? 네, 뭐 온라인 형태의 지갑 네.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제 보안 면에서 좀 취약할 수도 있죠. 이제 오프라인 모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네. 온라인 모드 이제 개인 지갑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형태가 아닌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에서 개인 지갑을 연동시키는 것보다 오프라인 형태에서 개인 키를 발행하고 그거를 사용해서 입력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네, 최근 들어서 그렇게까지 뭐 번거롭게 이 개인 지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보통 편하게 다들 이제 쓰시는 게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뭐 메타마스크나 뭐 등등 뭐 카카오 클립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좀 불편하게 쓰시는 분들도 없고, 보통 이제 개인 지갑이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내 암호 자산을 결국 지키려면 이 거래소에 두는 것도 현명한 이제 판단이겠지만 그 거래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FTX 사건 같은 경우 보더라도 한순간에 메이저 세계 최대 2위 거래소가 없어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입출금도 막힌 상태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엄청난 손실을 이제 받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 지갑도 하나씩 만들어놔서 이런 사태를 미리 대비해 두고 자산을 좀 분리시켜 놓는 것도 하나의 안전한 방법이겠다라고 좀 말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온라인 형태의 지갑 보안에서는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조금 더 보안에 강력하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암호화폐 지갑, 브라우저 플러그인 형태 지갑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요것도 보면은 네. 이거는 전에는 뭐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네. 이메일을 검색해서 우리가 암호를 하고 이제 인증을 받아야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가 이렇게 나와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아. 정확히 입력을 해야 이 지갑이 열리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비밀 구문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했을 때 바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수기로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화면으로 사진을 찍든지 뭐 등등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귀찮아서 그냥 사진으로 찍거나 뭐 그냥 캡처해 놓은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해킹 당했을 때 좀 보안 면에서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수기를 쓰는 게 제일 안전하다. 하지만 수기를 썼을 때 이제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분실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네. 또한 또 이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암호화폐 지갑은 자기 자신이 이제 좀 잘 지켜줘야 하고, 이 브라우저 이제 플러그인 형태의 지갑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메타마스크죠. 메타마스크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구글에 같이 연동이 되어서 다른 이제 지갑과도 다양하게 연결이 되고 생태계가 굉장히 넓습니다. 보통 이제 이더리움 이제 기반의 코인들, 그리고 이더리움 뭐 NFT 작품 같은 것도 이 메타마스크 안에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사용하실 거예요.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때 이 지갑이 굉장히 이제 사용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메타마스크 지갑 자체가 뭐 해킹을 당하거나 안전 이슈로 인해서 없어진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더리움이 도난이 당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NFT 시장까지도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갑은 비교적 다른 이제 지갑에 비해 좀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런 지갑 주소나 비밀키만 본인이 잘 가지고 계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브라우저 플러그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메타마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마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콜드 월렛, 핫 월렛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콜드 월렛은 어떻게 불리죠? 이제 네. 콜드 월렛은 일반적으로 그냥 하드웨어에 아, 저장한다고 보면 되는데, 네. 기존에 이제 우리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콜드 월렛 같은 경우는 기계 이제 USB 보통 USB 기계 같은데 이제 저장을 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형태인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지갑에 보관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 실체가 있는 USB에 저장을 하느냐, 아무래도 이 USB 실체가 있는
이 USB에 저장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왜냐하면은 이 온라인 인터넷상에 연결될 일이 없고 이 USB만 분실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를 전혀 해킹 당할 이유가 없고 보통 암호화폐 거래를 좀 수시로 송금하시는 분들은 이 온라인상에 이제 개인 지갑에 보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이 장기 홀더 분들 그리고 정말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난 암호화폐를 지금 당장 송금할 일도 없고 매도할 일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USB 이제 콜드 월렛에 저장을 해서 금고초로 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갑도 있는데 이런 지갑 콜드 월렛 지갑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해킹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기기가 분실당하거나 그 기계가 직접적으로 뭐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이 되지 않는 한 절대 해킹 당할 일이 없고 매우 안전한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안전한 코인 이제 지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해외 배송을 해야 돼요. 국내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유통이 되고 있지 않아서 네. 해외 배송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콜드 월렛을 이용했다가 뭐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장을 했다가 그냥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드 월렛의 방식은 좀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좀 잘 아시거나 나는 좀 기계 다루는 그런 것들이 좀 능숙하다 하시는 분들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드 월렛은 하드 월렛이라고도 불리는데 인터넷 연결이 끊긴 상태로 우리가 USB 형태처럼 들고 다닐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구매를 하셔야 돼서 국내에서는 구매가 어렵지만 해외 배송이 가능하신 분은 또 이렇게 자기만의 암호화폐를 지키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콜드 월렛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콜드 월렛이 어쨌든 해킹에 강하고 핫 월렛보다는 좋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핫 월렛이 필요한 이유도 있을까요, 좀? 그렇죠. 일단 뭐 하드월렛과 네. 콜드 월렛을 이제 뭐 구분을 해보자면은 콜드 월렛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USB 형태의 이제 전자기기 같은 형태를 말씀드렸고 이제 하드 월렛은 인터넷에 접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중장기로 투자하거나 이제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는 네. 아무래도 24시간 열려 있고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그렇죠.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빠르게 송금을 해서 뭐 디파이 시장으로 연동돼서 송금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USB에 저장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송금하게 연결을 하게 되고 다시 온라인상 지갑을 옮기고 거래소로 옮기고 이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 하드 월렛에 연동되어 있다면 바로 이제 거래소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하드 월렛을 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면에 있어서 이 하드 네. 월렛이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고 네. 일부 자산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갑을 들고 다니면서 현금을 바로바로 이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뭐 금고에 집에 있는데 금고에 이제 뭐 금괴나 뭐 현금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갑자기 밖에 나와갖고 뭐 카페 가서 음료수 마시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사진 않잖아요. 보통 맞아요. 지갑에서 바로 꺼내서 뭐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현금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핫 월렛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핫 월렛. 우리가 뭐 콜드 월렛보다는 보안성이 취약하긴 하지만 우리 24시간 돌아가는 코인 시장 안에서 좀 빠르게 매매를 할 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유동성이나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좋은 장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콜드 월렛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콜드 월렛의 필요성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뭐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나는 이 암호화폐를 전혀 이제 매도를 할 의향이 없다 하시는 분들 이제 금고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갑이지만 콜드 월렛 좀 뭔가 얼어붙은 좀 딱딱한 이미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금고에 정말 보관을 해서 안전하게 이제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용하시는 거고. 이런 뭐 특정 플랫폼이나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뭐 안 좋은 이슈들 나오고 디파이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루나 사건 때 이제 앵커 프로토콜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디파이 생태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한순간에 이제 메이저 코인, 메이저 거래소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데 내 코인을 그런 거래소나 디파이 플랫폼에 나는 맡길 수가 없다. 이거 좀 불안하다. 나는 그래서 콜드 월렛에 맡기겠다 하시는 분들이 좀 나는 의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콜드 월렛에 좀 안전하게 저장하는 사례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콜드월렛의 필요성이라고 하면 장기 투자적인 관점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금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지갑 굉장히 장점들도 많고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장점 속에서도 좀 단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도 네. 이제 지갑이 있는 입장에서 이제 지갑을 사용하는 오. 입장에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거래소에 우리가 거래소 지갑을 이용한다면 바로 이제 매수를 통해서 바로 암호화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이제 볼 수 있고 빠르게 이제 진행할 수 있는데 암호화폐 지갑에 있다면 일단 그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를 매도하려면은 이 거래소로 다시 주소로 보내서 그 코인을 팔고 다른 코인을 매수하던가 매도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복잡한 것들이 있고 아까 이제 지갑 주소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지갑 주소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제 암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 입력하게 되면은 엉뚱한 주소로 가버려요, 이 암호폐. 네. 그러면은 영영 찾을 수 없는 사례도 나올 수 있고, 네. 정말 뭐 숫자가 엄청 긴데 잘 입력했는데 마지막에 하나 뭐 숫자가 1이었는데 7을 입력했다. 정말 뭐 암호폐를 어이없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오입금 사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암호폐 지갑을 옮길 때 지갑 주소를 오입금해서 암호폐를 그냥 허무하게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이제 뭐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온라인상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해킹에 관련 그런 취약점이 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은 그 두 가지밖에 없다고 네.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암호화폐 지갑 단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동할 때 좀 번거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할 때 암호를 하나라도 좀 잘못 입력하면 오입금이 되면서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서 암호화폐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해킹의 우려도 살짝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지갑 이슈들 정말 많았잖아요. 솔라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갑 해킹 이슈들도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뭐 지갑 해킹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네. 몇 가지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이제 솔라나 코인이죠. 그래서 뭐 한 2, 3개월 전에 이제 기사가 났습니다. 솔라나 기반 이제 지갑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솔라나 코인이 전부 단기적으로 빠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 솔라나 네트워크 상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고 지금 솔라나 기반 지갑 해킹 사건인데 이제 8,000개 가량의 이제 이 코인이 털렸어요. 굉장히 이제 도난을 당해서 70억 원에 달하는 이제 자금이 도난을 당했는데 솔라나와 이제 스플래시 그리고 USDC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렇게 세 종류로 피해를 입은 이제 지갑 개수가 7,936개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솔라나와는 전혀 연관이 없었는데 솔라나 기반 지갑이라고 해서 해킹을 당했다. 많은 분들이 솔라나가 해킹 당했네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솔라나가 빠지는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블록체인 엔지니어라든지 이제 보안 감사자가 좀 진행을 했죠. 여러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네. 도대체 뭐 해킹 이슈가 있는지 봤더니 이 블록체인 솔라나 코인의 자체 결함은 문제가 없었어요. 뭐 그 전에도 솔라나 이제 이미지가 뭐 블록이 계속 멈추고 뭐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디파이 시장에서도 뭐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좀 잃어가는 와중에 이런 해킹 사건까지 나오다 보니까 또 솔라나야? 역시 솔라나네. 뭐 이더리움을 뭐 따라잡는다더니 말하더니 결국 네. 또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해킹까지 당했네. 뭐 가지가지 한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개인의 이제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좀 결함 때문에 네. 이 솔라나 코인이 솔라나 기반 지갑에서 해킹 사건이 일어난 거고 전혀 솔라나 네트워크 안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났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당연히 그냥 솔라나 지갑 해킹 당했다, 그냥 솔라나 코인이 안 좋다라고 이제 판명하기보다는 좀 자세하게 들여다 보셔서 어떤 지금 이슈가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솔라나 기반 지갑에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솔라나와 연관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솔라나 기반의 지갑이 해킹이 당했던 거였지만 솔라나가 좀 차트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때 그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70억 원 정도가 도난이 당했고 이런 솔라나 기반 지갑이 7,900개 정도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사건 또 있었나요? 이것도 지금 현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네. 그건데 요즘 이제
분들이 이제 인터넷으로 메일을 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팸 메일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스팸 메일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런 스팸 메일 속에서도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장한 이제 스팸 메일이 껴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업비트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저희는 뭐 업비트 측입니다. 근데 계좌에 네. 우리 투자자분들의 지금 계좌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를 새로 설정해 주시거나 여기다 뭐 암호화폐를 옮겨 주세요라는 그런 사칭 스팸 메일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지? 정말 내 암호화폐가 위험한 거 아니야? 거가 걱정이 되면서 그 암호화폐 이제 암호를 거기다가 막 입력을 해요. 그렇기 되면은 그 암호화폐 이제 입력한 거를 이제 그 이메일 이제 메일을 보낸 그 해킹범에게 고스란히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 순간에 내 암호화폐가 고스란히 그냥 도난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건이 이제 10만 6,800명 정도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사용하고 요즘은 그런 메일뿐만 아니라 핸드폰 이제 문자로도 그런 많은 링크들이 와요. 네. 어떤 거냐면 이제 현대 사회에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쿠팡이나 뭐 이렇게 위엠피를 통해서 많은 이제 물품들을 배달을 시키잖아요. 그런 이제 택배 회사를 가정해서 지금 뭐 택배가 왔습니다.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앞에 뭐 잘 네. 두고 왔습니다. 이런 이제 문자가 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문자를 받아봤었는데 네.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이제 먹통이 되고 그 핸드폰 안에 있는 개인 정보가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핸드폰 안에 있는 우리가 거래소 쓰고 있는 거래소 어플 그리고 뭐 개인 지갑들 그런 암호화폐들이 고스란히 다 그냥 도난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것들 이제 있어서는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런 링크 같은 거 누를 때는 제발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제 핸드폰과 컴퓨터를 통해서 그런 스팸 이제 문자나 그런 링크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도난하는 사건들이 많으니까 좀 주의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현재 또 다른 사건으로서는 스팸 메일로 이용한 좀 해킹 사건이라고 합니다. 뭐 위메프나 쿠팡에서 온 링크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 클릭했을 때 암호화폐 지갑의 주소나 거래소의 이런 암호들이 한 번에 해킹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요거는 좀 뭔가 네. 이제 웃기다고도 할 수 있고 좀 슬프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2013년에 이제 IT 기술자 이제 대표 중에 제임스라는 분이 계셔요. 이제 네. 근데 이 콜드 월렛에 비트코인 8,000개를 보관 중이었었는데 네. 컴퓨터 자체에 근데 그 사무실을 이전을 하면서 컴퓨터를 모르고 버려버린 거죠. 8,000개가 네. 들은 비트코인을. 와. 근데 그 사실을 처음에는 이제 몰랐다가 나중에 되어야 이제 안 겁니다. 내 8,000개의 비트코인이 갑자기 어디로 갔지? 나는 네. 분명히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저장을 해놨는데 그 컴퓨터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코인을 이제 그 컴퓨터를 찾기 위해서 결국 그 컴퓨터가 어디로 갔냐 이제 뉴포트 소재의 쓰레기 매집지로 갔는데 그 쓰레기 더미가 이제 엄청나게 200m 깊이에 네.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사실 거기서 이제 그 컴퓨터를 찾기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네. 그래서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이제 뭐 엔지니어, 환경 전문가, 네. 이제 데이터 회수 전문가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이 8,000개 비트코인 찾으면은 뭐 얼마 수수료 얼마 줄 테니 네네. 좀 도와달라 네네. 이런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2개월 동안 좀 타임사를 거쳐서 이 8,000개의 비트코인을 찾을 좀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비트코인을 찾지 네. 못하고 있고 아무래도 진전이 없다 보니까 그 쓰레기 매입장에서 이거 컴에서 쓰레기 뒤지지 마라. 이 비트코인 네. 찾지 마라라고 이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몰래 가서 계속 이제 뭔가 조율을 네. 하고 있는 느낌이죠. 아. 근데 또 진전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AI 로봇 강아지를 이제 개발을 해왔고 그 강아지를 통해서 이제 그 콜드 월렛을 찾는다고 하는데 어떤 이제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는 자세히 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굉장히 신기하고 AI 강아지, 로봇 강아지를 통해서 그 기계를 찾는다? 그게 가능할까라도 생각이 들고 네. 아무래도 이미 그 컴퓨터 자체가 뭐 없어졌거나 뭐 200m 길이라고 하면은 이미 뭐 부서졌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뭐 8,000개의 비트코인이 한순간에 이제 날아간 사건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이제 안타깝네요. 안타까운 사건 중에 네. 하나라고 좀 볼 수도 지금 있습니다. 고점에서 팔았으면 진짜 큰 수익 봤을 그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콜드 월렛도 안전하기는 하나 아. 잃어버리면은 말자 큰일 난다. 도루묵이다. 네. 결국 내 돈은 내가 잘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8,000개를 가지고 있었지만 콜드월렛에 저장을 하고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이렇게 잃어버린 사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사례들 같이 봤는데요. 우리 AI 로봇 강아지까지 만들어가면서 우리 콜드월렛을 찾으려는 모습. 저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유인님이라도 엄청 절박하실 것 같은데, 그죠? 엄청 간절하게 네. 가갖고 막 이거 어디 비트코인 맞아요. 8,000개면 지금 당장 이게 얼마야? 네. 이게 그러면서 굉장히 그랬을 텐데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이제 콜드월렛을 나는 잘 저장했는데 그 커뮤니티를 통째로 그냥 그죠. 잃어버리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온라인 메타마스크나 뭐 하드 월렛에 저장을 잘 했으면은 잃어버린 일도 없었을 텐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암호화폐, 우리 개별 지갑도 있을 것 같은데, 개별 지갑은 뭔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암호화폐 지갑 개인별로 그 어떤 코인의 특정 전용 지갑이 따로 있어요. 네. 제가 뭐 대표적으로 가져온 이게 엄청 많은 지갑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져온 게 이제 오브스 코인의 이제 테트라 지갑이라고 있거든요. 이 테트라 지갑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냐면은 이 테트라 내에서 우리가 이제 DPoS라고 있어요. 이제 기존에 이제 POS 지분 증명 방식 말고 이제 DPoS라고 위임 지분 증명. 증명 방식인데 네, 맞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가디언을 선택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스테이킹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 오버스 코인을 그렇게 서비스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맡기게 됐다 보면은 속도 면에서 좀 더 빠르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개인 지갑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이제 해킹에 대한 취약점 말고는 내 지갑 주소와 이제 개인 키만 노출되지 않는 한 안전하게 우리가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코인의 개인 지갑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 이제 디파이 플랫폼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갑도 있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한 이제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 코인베이스 월렛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뭐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시, 리플을 뭐 지원 안 한다 해서 많은 분들이 네. 야 이거 국내 시장에서도 얘네 상장 폐지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기사 내용을 잘 보면은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코인베이스 월렛, 코인베이스 개인 지갑에서 이제 지원을 안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 코인베이스 월렛은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만든 당연히 개인 지갑이겠죠. 여기서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지갑은 비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과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 ERC20 토큰까지도 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FT 이제 토큰까지도 ERC7일까지도 보관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12월 5일이었죠. 그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비트코인 캐시와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요거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지원 중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개인 지갑에서 별로 사용량이 적다는 이제 이유로 지원을 종료를 했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개인 지갑에서 그냥 지원을 중단했을 뿐 전혀 이 코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테트라와 코인베이스 월렛 이렇게 있겠는데요. 테트라는 어쨌든 오브스의 스테이킹 월렛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DPoS 위임 증명, 지분 증명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어서 가디언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스테이킹을 맡길 수가 있고요. 디파이 쪽으로 좀 거래를 할 때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인베이스 월렛이 있는데 코인베이스 월렛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또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 이더리움 기반의 계열의 코인들과 또 NFT 토큰까지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갑을 저장을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제 카카오죠. 또 카카오인데 최근에 뭐 이제 화재 이슈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보였었는데 카카오에서도 이제 카카오 개인 지갑을 개발했습니다. 이제 카카오 계열사 이제 그라운드 X가 이제 카카오 클립이라는 여러 지갑을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이 카카오 계열 코인인 이 클레이튼 계열 코인들만 지금 보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업비트에 상장해 있는 코인들 뭐 말씀드려 보면은 이제 모라, 뭐 썸씽, 위믹스는 뭐 얼마 전에 상장 폐지를 당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위믹스 상장 폐지 당하신 분들이 뭐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 카카오 클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이튼 계열의 코인 지금 위믹스는 뭐 클레이튼 계열에서 분리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클레이튼 계열에서 이제 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카카오 클립에서 저장이 가능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카카오 클레이에서 클레이 스테이션이라고
또 디파이 시스템 이제를 만들어놨어요. 이제 스테이킹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클레이튼을 이자를 맡기면은 뭐 5.3% 이자를 주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있고 이제 클레이튼 계열뿐만 아니라 이제 추후에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등등 메이저 코인들 계열 코인들도 맡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제 밝혀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클립을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클립은 아무래도 클레이튼 기반 계열의 코인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라나 섬신 같은 코인들 아니면 이번에 위믹스를 당했던 위믹스 상패를 당했던 위믹스 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믹스는 물론 상장 폐지를 당했지만 그때 당시에 지갑으로 옮기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아마 카카오 클립으로 옮기셨을 것 같고요. 또 카카오에서 클레이 스테이션이라는 디파이 시스템도 만들면서 이렇게 예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좀 마련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 가장 유명한 메타마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메타마스크는 어떤 종류의 코인들 모을 수가 원래 있나요? 이제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 약간 네. 이더리움 이제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NFT 이제 시장을 위해서 이제 만든 이제 지갑인데 NFT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FT 기반이 이더리움 기반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이제 계열의 코인들 그리고 이더리움 계열 ERC20 토큰들 코인들까지 전부 다 맡길 수 있고 지금 가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제 있고 추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NFT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지금 메타버스 세계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뭐 가상 라면이 뭐 700만 개 팔리는 뭐 그런 이슈들도 있고 최근 들어 뭐 가상 세계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NFT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질 것이고 NFT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면 당연히 NFT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코인 또한 이 메타마스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자 수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메타마스크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갑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은 모두 다 저장을 할 수가 있겠고 사용자분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가장 좀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지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부에서는 유일 전문가님과 함께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유일 전문가님과 함께 코인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웨이브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USDN과 좀 디pegging이 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았고 좀 돈 세탁 논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웨이브 상태 괜찮나요? 일단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번 연도 이제 3월에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슈가 네. 불거지면서 이 웨이브라는 이제 골렘이 또 물론 러시아의 코인이다, 러시아의 뭐 자금 수단으로 이동되고 있다 하면서 네. 막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었거든요. 막 700%가 넘는 상승을 이뤄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고점에서 이제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손실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게 보지는 않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루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많은 코인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좀 뛰어들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웨이브인데 웨이브도 이제 USDN이라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이제 알고리즘 형태식으로 좀 연동이 되면서 이제 불거졌는데 이 USDN이 디pegging이 되면서 오랫동안 디pegging이 되면서 지금 최근에 웨이브 코인이 이제 유의 종목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웨이브 이 개발사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USDN 이 스테이블 코인을 1대1 패깅으로 다시 안정화시킨 다음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다. 그렇게 진행해야 좀 더 뭔가 깔끔하게 일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신뢰성을 한번 잃은 코인이고 네. 스테이블 이제 루나 사건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더 안 좋은 인식이 심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네. 다른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도 전혀 신뢰가 안 가죠. 이거 뭐야? 웨이브 코인 USDN 지금 디페깅 되고 나서 유의 종목 됐는데 뭐야 얘네 지금 디페깅 만들어 놓고 이거 없앤 다음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이거 그냥 이미지 세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나 코인이 지금 몰락을 하고 권동 대표가 루나 2.0을 새로 만들어냈죠. 그 다른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기존의 루나 코인 투자자 이제 분들이 루나 2.0에 투자를 했을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단타 투기꾼들이 루나 2.0에 투자를 했고 기존의 루나 코인을 지지하고 투자를 하셨던 분이라면 그 손실을 봤기 때문에 루나 2.0에 다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뢰성이 깨졌기 때문에 이 웨이브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USDN이 패깅이 깨졌기 때문에 기존의 신뢰성을 잃고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웨이브 코인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이 웨이브 코인이 다시 유의 종목이 해제가 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웨이브 코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조심스러운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나오네 이거 그냥 호재다 그럼 웨이브 코인 지금 사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잘못된 생각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뭐 웨이브와 골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계 코인이다라는 이미지로 좀 이미지가 실추된 모습도 있었고요. USDN과 디패깅이 되면서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진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의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측에서는 좀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발굴해 내겠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신뢰성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웨이브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소식을 좀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해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비바람도 불고 회사 이미지를 좀 더 안 좋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CEO직까지 물러난다고 하는데 트위터가 좀 새로운 CEO로 개편이 된다면 다시 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트위터 자체도 원래 네. 이제 있던 임원직들이 전부 다 이제 해고를 하고 새롭게 다 뽑은 상태에서 네. 새로운 이제 CEO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CEO에게 넘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미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네. 이 도지코인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함으로써 이 도지코인을 트위터에서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하겠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도지코인이 최근에 많은 상승을 이뤄냈잖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 뭐 도지코인이 정말 트위터에 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정확하게 나온 것들이 모르죠. 없습니다. 네. 근데 그로 인해서 당연히 이미 선반영돼서 그런 이슈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이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위터 CEO에서 물러난다고 말을 하자마자 또 도지코인이 좀 더 빠르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지코인 같은 경우 이제 투자를 할 때도 그런 이슈성으로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럼 바로 난 매수를 해야지. CEO를 사퇴하네? 바로 매도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어서 시장의 원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왜 이거에 투자를 하는지, 이걸 투자를 했을 때 왜 손실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원인과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잘 굴러 나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호재가 나왔다, 그냥 유명 인사가 언급을 했다고 하면은 바로 그 코인을 그냥 매집을 하고 매수를 해버려. 절대 그렇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도지코인도 예전에 지금은 그래도 변동성이 적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에 진짜 60%, 80%, 많게는 100%까지도 진짜 올랐다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도지코인에 있어서 전혀 신뢰가 가지 않고 그냥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오르는 코인이고 떨어지는 코인이라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진작에 매매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CEO를 사퇴를 하고 다른 CEO를 트위터 자리에 앉힌다고 하더라도 약간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투표를 1,750만 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찬성이 과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뭐 일론 머스크가 사임을 할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미 새 CEO를
찍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위터에서는 도지코인을 결제 코인으로 미루려고 했지만 지금 사실상 뭐 도지코인이 트위터의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도 지금 조정이 좀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비트코인 같이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우리 시황까지 좀 잡고 가실까요? 네, 뭐 비트코인 네. 이제 간단하게 좀 업비트 차트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한다고 하는 구간이 요 구간이었거든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니죠, 사실. 그 전에 우리가 FTX 사건을 보다만 하더라도 요런 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하락이고 이렇게 중간에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여기 박스권에서는 이거는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제 조정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테더 관련 이제 공매도에 물렸다 그런 이슈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알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조금 조정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조정 하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업비트에서는 박스권을 좀 이탈하고 내려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90% 이상이 유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비트 거래소보다도 바이낸스 거래소로 보는 게 명확하고요. 바이낸스 거래소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라인을 전혀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살짝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업비트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살짝 눌렸지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지금 이제 음봉 나온 후에 양봉으로 이제 마감이 됐고 오늘은 아직 음봉 캔들이지만 곧 도전 캔들 그리고 양봉으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알트코인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되는데 알트코인 지금 뭐 살 거 있냐 뭐 어떻게 매수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뭐 올라봤자 2%, 1% 올랐다가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더라도 오전에는 움직임이 없다가 지금 모스코인 14%, 세럼 뭐 11%, 룸네트워크 5%, 3%뭐 이렇게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은 즉슨 지금 알트코인에 엄청나게 많은 펌핑은 아니지만 차례차례로 순환 펌핑이 나오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은 아직 출발하지 않은 코인들 중에 그리고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는 코인들 중에 지금 보석 같은 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도미에서 조금씩 빠지면서 알트코인 추급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해야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잡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따가 1시 반에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 그때 오셔갖고 저랑 같이 이 시장 흐름을 읽으면서 지금 좋은 기회니까 같이 무료 픽 이제 받으시고 수익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봤을 때 박스권을 이탈하지 않는 하락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바이낸스 차트를 봤을 때 아직 박스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좀 기다리시면서 시장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알트코인 쪽으로도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올라오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급등은 아니지만 차례차례 순환 펌핑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일님과 같이 타점 잡아가시면 매매하실 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오후 1시 반에 유일님께서 여러 가지 기법들과 매매들 설명해 주시면서 차트적으로 관점 주시고 또 오늘 나눴던 얘기들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꼭 1시 반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우신 부분들 잘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유일무이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